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철학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강렬한 사상적 대계를 하나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꽉 잡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전통 윤리,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린 프리드리히 니체의 파괴적이고도 매혹적인 대결입니다. 어떤가요?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에 앞서 제가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믿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그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 자체가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니체는 도덕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나는 도덕을 어떤 존재의 삶의 조건이 건드려지는 가치평가의 체계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적인 선이나 보편적인 진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생명체의 생존이나 삶의 조건과 직결된 하나의 도구, 즉 평가체계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도덕이 내 생명력과 활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방해가 되느냐, 니체한테는 오직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자, 제1막입니다. 니체가 무너뜨리기 전 그 견고했던 전통의 기반부터 살펴봐야겠죠. 고대 그리스의 행복주의 윤리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숨을 쉬고 행동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걸 행복주의라고 부르죠. 사실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 자체는 너무 완벽하고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했던 바로 그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훗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두는 거대한 덫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덫을 처음 놓은 출발점에 바로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인 이성과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선한 삶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머리로 명확히 알면 인간은 절대로 일부러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 안에서 들끓는 본성이나 감정,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수천 년간 서양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해온 아주 강력한 공식 하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치 절대 풀리지 않는 마법의 암호 같죠? 바로 이성 더하기 덕은 행복이라는 공식입니다.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이 엄청나게 견고한 논리 구조는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지 파악하고 그걸 실천하는 덕을 척척 쌓아 올리면 마침내 궁극적인 행복에 도착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공식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점점 더 정교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개인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주춧돌을 딱 놨다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걸 아예 국가 전체의 계급과 영혼의 구조로까지 엄청나게 확장해버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감정의 딱 중간, 즉 중용을 찾아야 한다고 거들면서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들, 디테일한 생각들은 서로 달랐을지 몰라도 단 하나의 절대적인 대원칙만큼은 무조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인간의 타고난 욕망, 충동, 감정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오직 고귀하고 차가운 이성에 의해서 억눌리고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2000년을 지배해온 전통 도덕의 진짜 맨얼굴인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제2막, 파괴자의 등장입니다. 니체와 힘의 의지에 대해 알아보죠. 니체의 이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한가운데 있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니체한테 삶이란 조용히 앉아서 이성적으로 평화로운 행복을 구하는 그런 얌전한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을 기어코 뚫고 나와서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잡초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란 그 자체로 날 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힘을 키우고 밖으로 확장하려는 이 본능적인 충동, 이게 바로 생명의 가장 본질적이고 펄떡이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 삶은 힘의 의지다. 짧지만 이 한 문장에 실린 무게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니체는 어떤 도덕이나 가치관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때 딱 하나의 기준만 들이밀었어요. 바로 그 도덕이 생명의 이 역동적인 힘, 즉 힘의 의지를 팍팍 밀어주고 고양시키는가, 아니면 반대로 숨막히게 억압하고 시들게 만드는가, 오직 이것만 본 거죠. 자, 그럼 이런 니체의 시선에서 고대 철학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3막, 반자연적 억압자로서의 이성을 본격적으로 비판해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욕망이나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성이 꾹꾹 밟고 일어서야 할 장애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충동을 감시하고 짓밟도록 강요하는 거, 이거야말로 삶의 색채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다 말라벗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능을 통제하려는 이성 중심의 도덕은 생명 그 자체의 전쟁을 선포하는 반자연적인 도덕에 불과하다는 맹렬한 비판이죠. 마치 날카로운 검사처럼 니체는 전통 도덕이 왜 우리 삶을 갉아먹고 실패로 이끄는지 그 죄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읊어냅니다. 전통 윤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을 덮어놓고 악이라고 규정해버렸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혐오하게 되고 차가운 금욕주의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삶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이성을 더 떠받들면서 그걸 영원불변의 진리인 척 포장했다는 것. 니체는 이게 바로 전통도덕이 저지른 가장 큰 기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니체는 그냥 다 부수기만 했을까요? 제4막, 새로운 관점입니다. 도덕을 하나의 징후로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니체는 단순히 모든 규칙을 파괴하려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도덕을 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는 재단에서 훅 끌어내려서 새롭게 봅니다.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맞는 도덕이 다르고 양한테 맞는 도덕이 다릅니다. 누군가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다 라고 외칠 때 사실 그건 그저 그 사람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 영어로 심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무엇이 선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이것을 선이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두 철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표를 보면서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차갑고 견고한 이성의 왕국을 짓고 그 안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보편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면요, 니체는 아예 그 성벽 밖으로 나가서 펄떡에는 야생의 삶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간의 끓어오르는 본능과 에너지를 온전히 긍정한 거죠. 이성이 본능을 정복해야 한다는 고대의 숭고한 지혜를 니체는 도리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진단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니체는 아무런 규칙도 없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생명을 긍정하는 도덕적 자연주의였습니다. 도덕이라는 건 인간의 위대함을 갉아먹고 제초제처럼 뿌려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더 활짝 피어나고 뻗어갈 수 있게 돕는 영양분, 비료 같은 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생명력을 긍정하고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조건들. 진짜 도덕이라면 바로 그 삶의 조건들과 아주 깊이, 단단하게 얽혀 있어야만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이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끝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깊숙이 찔러 넣을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또 매일매일 따르고 있는 그 개인적인 도덕 규칙들, 그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과 활력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성이나 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감옥 안에서 여러분의 진짜 본성을 은밀하게 억압하고 시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숨쉬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을 다시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